어제 통영 고성에 또 한 번 다녀왔습니다. 전 정권이 초래한 최악의 조선산업 위기의 여파를 아직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일자리를 잃고 생계를 걱정하시는 통영 고성 지역민들의 눈물이 눈에 선합니다. 우리 당은 통영과 고성 지역 경제 살리기에 모든 힘을 쏟아붓겠습니다. 당장 정부와 협의해서 고용, 산업 위기 지역을 1년 더 연장하겠습니다. 현재 통영, 고성과 창원 등 9개 지역이 고용, 산업 위기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지난해 4월부터 이들 지역의 실직 노동자에 대해 생활안정자금과 직업훈련 비용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또 퇴직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 1인당 최대 3천만 원의 인건비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작년 5월에는 추경과 예비비를 통해 1조 4천억 예산을 이들 지역에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고용위기 지역은 다음 달 4일, 산업위기 지역은 5월 28일로 종료됩니다. 2016년 조선업 위기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이 아직도 많은 상황에서 고용 산업 위기 지역 지정을 해제해서는 안 됩니다. 1년 더 연장해서 실직 노동자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 안정 자금과 직업 훈련 비용, 전직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추경을 통해 이 지역에 대한 추가 예산 지원도 검토해야 합니다. 정부는 신속히 통영, 고성 등 고용 위기 지역 기간 연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도 추가 예산 지원 등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김학의 사건을 확실하게 인지했다는 정황이 또 드러났습니다. 어제 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2013년 법사위원장 시절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김학의 동영상의 존재를 미리 확인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김학의 사건을 몰랐다고 부인했던 황교안 대표의 말이 거짓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2013년 6월 17일 법사위 속기록과 국회방송 동영상에서도 황교안 대표가 김학의 사건을 알았다는 것으로 보이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황교안 대표는 몰랐다고 오리발만 내밀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지 말기 바랍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대표가 김학의 사건을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김학의 차관 사태 이후 김학의 사건이 은폐, 축소된 것이라는 의혹이 있고, 이에 대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대표가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 국민들에게 낱낱이 숨김없이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어제 한국당 때문에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특히 박영선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보면서 이게 정상적인 청문회냐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검증이라는 명목하에 비방과 신상털이만 있었던 청문회였습니다. 후보자와 그의 가족의 사생활, 인권을 침해하는 노골적인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정책 검증은 없고 흥신소 청문회, 관음증 청문회만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이런 식의 청문회를 지켜봐야 합니까?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한국당의 모습은 도가 지나칩니다. 인사청문회를 오로지 정쟁과 국정 발목 잡기로 악용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한국당은 무책임한 정쟁을 그만두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당장 응해야 합니다. 흠결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반대 의견을 청문 보고서에 담으면 됩니다. 마구잡이로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3월 임시국회 두 번째 본회의가 열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행정규제기본법 등 16건의 법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민생개혁 법안 논의에 진척이 없습니다. 임세원법과 데이터 3법 등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탄력근로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시급한 노동 관련 법안들도 상임위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오늘 넘기면 3월 국회 본회의는 이제 딱 한 번 남았습니다. 정쟁과 무관한 민생 법안은 정말 3월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국회가 민생 입법의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